여전히 저는 로버트는 사실 그렇게 모르겠어요. 이게 나는 잘 모르겠어. 의심이 가. 아 진짜. 왜냐면 난 봐봐요. 두 사람이 똑같이 유부남에다가 애들이 있다라는 가정이었으면 전 로버트의 진심이라고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로버트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입장이 걸릴 너무 게 달라. 없는 상황이니까. 네, 너무 로버트는. 다르다고 생각해. 근데 그랬으면 프란체스카가 로버트를 이 정도까지 매력적이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저 사람은 사랑에 빠지면 처자식도 뭔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물론 나를 했을 수도 사랑해주는 있으니까. 거는 감사하고 뭐 좋지만 네. 언젠가 나하고도 뭐 있다가 또 사랑에 빠지면 또 나도 쉽게 떠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대사도 나오고요. 그죠?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사랑의 도피를 만약에 하는 선택을 만약에 했다고 했을 때 프란체스카는 정말 뭐 많은 걸 버려야 된다면 로버트는 사실 버릴 게 없잖아요. 어차피 얻을 것만 있지. 이 사람의 직업도 사실 특정 거주지가 정해져 있는 그쵸, 직업도 방랑하는 아니고 삶이 그러니까 심지어 이 사람은 직장을 버려야 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죠. 직업 자체가 어디 뭐 그런 거주지를 바꿔야 되는 어떤 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로버트는 사실 버릴 게 없고 근데 프란체스카는 버릴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나는 로버트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버릴 게 적다고 해서 진심이 아니고라는 할 수는 없죠. 맞아요. 아, 그렇죠. 뭐 그거랑 그렇긴 하죠. 네, 진심인 마음은 또 거의 마음일 수 여부는, 있죠. 네. 상관은 없죠. 네. 근데 더 큰 용기를 내야 되는 건 프란체스카라는 거고. 그래서 선택권을 프란체스카한테 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 그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치. 무조건 그 도망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영화에서 그 차가 신호등 불 바뀌었는데도 안 가는 장면에서 뭐 어떤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끌고 막 남편 뒤차로 때리고 가가지고 뭐 남편 때리고 이제 어. 같이 가자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사람 근데 그런 인물이면 프란체스카가 그렇게 사랑에 빠지진 않았겠지. 그거는 모르는 거지 사실 3일 만에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건 그래요. 그리고 프란체스카가 그걸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는. 지금 만약에 내가 선택하기 힘드니까. 선택하기 힘드니까. 이게 지금 로버트가 만약에 그 마지막 교차로 신호대기 장면에서 비를 뚫고 와서 나랑 같이 가자고 얘기해주기를 기다렸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랬으면 갔겠네. 그렇죠. 그랬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버트가 더 용기를 안 내줬기 때문에 프란체스카가 근데 그렇게 멈칫했을 수도 있거든요. 온전히 자신의 선택이 아니니까 나중에 이 선택이 후회가 될 때 더 그 미련 뭐라 해야 되나 크게 다가왔을 것 같아. 예? 내가 약간의 강요로 선택한 것도 있으니까. 프란체스카가 후회가 더 크게 밀려왔을 것 같다는 나중에. 거죠. 왜냐면 안 올 순 없거든요. 네네. 로버트랑 아무리 사이가 좋다고 해도 자식들 생각도 나고 남편 잘 지냈을까 뭐 걱정은 되고 뭐 집안 상태는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 거고 이러면서 이제 한숨 나온 날도 있을 텐데 그래도 내가 완전 선택했으면 그래 내 선택이야 이렇게 했을 텐데 로버트가 그날 그렇게 나를 차에서 끌고 가지 않았으면 남편 뭐 때리지 않았으면 뭐 이렇게 내가 오진 않았을 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로버트가 속으로는 비겁하다고 욕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프란체스카 입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안 왔다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나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으니까. 그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로버트가 이 새끼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너무 두 분의 환상을 제가 깨고 있나요? 아니 로버트가 너무 적극적으로 왔으면 그것도 약간 그것도 이 느낌이 안 났을 이 것 느낌이 같아요. 안 이 영화가 나죠. 아름답게 포장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흔한 사랑과 전쟁이 돼버렸을 것 같아요. 뭐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라 아름답다 이런 거예요? 아니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지만 그거를 죽을 때까지 그리워하죠. 그쵸. 그게 포인트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아니 이루어지지 않아도 1년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뭐 그렇긴 하지. 그렇긴 하지. 근데 이제 이걸 평생 가지고 간다는 게 마음 속에 두고 있다는 게 포인트인 거지. 그래요. 제가 아직 사랑을 잘 모르나 봅니다. 그분에 비해서 잘 모르겠네. 설득이 잘 안 되고. 그래 뭐 근데 두 사람의 상황은 우리가 뭐 얘기하지만 앞에도 얘기했지만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다. 두 사람의 상황상 그래 저렇게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뭐 저렇게 불타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두 사람을 더 뭐
도덕적으로 비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우리는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럼에도 비난을 하는 분들은 있잖아요. 그쵸.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불륜이라는 어떤 것에 대한 도덕적인 어떤 이 기준이 근데 사람마다 윤리적인 다르니까. 잣대로는 그냥 불륜이니까. 그쵸. 그쵸. 더도 말고 그냥 불륜이니까. 그렇죠. 그 결혼 상대자 이외의 남성과 사랑을 나누는 건 맞고 그걸 우리가 불륜이라고 정의하니까 그 정의는 맞아 들어가죠. 네. 그래요. 그럼에도 이 사람 의외로 할 말을 많이 안 하네. 이거 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되게 조심스럽게 말을 하게 되네. 비난받을까 봐. 막상 그죠? 막상 이렇게. 아니, 사랑 누가 말하나 사람 본인도 엄청 이제 놀라 말했다. 본인도 결혼 생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함부로 그 얘기하기 막상 좀 어렵네요. 어려워. 네. 어. 그래요. 평소에 그 전에 뭐 얘기했을 때랑은 온도가 많이 다르네요. 막상 뭐또 해봐라. 내가 기회를 주니까 나만 쳐다봐. 아니, 너무 판 깔아주면 또. 어때요? 그래도 뭐 그냥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불륜이긴 하지만 저 정도 운명적 사랑이면 할 수 있지 않나. 뭐 그럴 수 있죠. 그냥- 소신 발언인가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거는 결혼을 생각을 하고 안 하고랑 상관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 그런 거는 사람과 결혼이 완벽하게 매치가 된다고 우리가 믿고 살지만 매치가 되는 순간도 있겠죠. 뭐 근데 그런 색깔이 변할 수 있는 시간도 오기도 하고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막 불륜도 보면은 막 이런 막 오픈 채팅에서 막 되게 네. 가벼운 관계들을 추구하는 불륜들도 있다고 하고 그냥 그 설렘 자체를 그렇죠. 즐기기 위해서. 설렘 자체나 어떤 성적인 어떤 만족감을 위해서 불륜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 근데 이런 정도의 그 인생을 통틀어서 한 번 올까 말까 한 운명적 사랑이면 저는 이걸 굳이 불륜이라고 이름 네이밍을 하면서 비난을 해야 되나? 그럴 비난할 필요는 자격이 없다.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걸 그 운명적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는 자는 비난할 수가 없다. 불륜을 입을 대지 비난하는 말라. 사람은 입을 대지 말라. 너는 사랑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너네가 운명적 사랑을 너는 아직 아느냐?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만약 네. 진짜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이 나는 살면서 이런 운명적인 사랑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운일 수도 있다고 행운이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인연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럴 수 있죠. 맞아. 네. 그리고 결혼 전에는 운명적인 사랑을 못 느껴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렇죠. 결혼했는데 맞아. 나는 내 삶에서 이상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 나타났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나는 이 사람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랑은 장난이었던 거야. 운명적 사람 만나. 내가 아직 어려서 내가 아직 어려서 몰랐던 거야. 헷갈릴 수도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런 아니면은 사랑, 내 결혼 상대자가 운명인 것처럼 나한테 잘해주더니 그 사람이 변할 수도 있어서 뭐 그럴 수도 마음이 바뀔 있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결혼은 타이밍이기도 하니까 사람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위 말하는 결혼 정년기에 그렇죠. 만난 그런 사람이 경우도 결혼하는 많죠. 경우가 그럼. 많다고도 하니까. 사실 결혼 상대로서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사랑한다고 이렇게 막 표방은 하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조건이 맞아서 저 사람이 나랑 결혼해서 살기에 단점이 없어서 특별히 문제되는 지점이 없어서 결혼한 경우도 사실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런 결혼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뭐 서로 합의하에 하는 거니까 뭐 합의하에 하는 그럼. 거니까 뭘 할 수가 없죠. 뜨거워서라기보단 무난해서 결혼할 수 있다라고 보고 오히려 그런 사랑이 그것도 사랑이긴 하니까 뭐 그런 사랑이 그럼요. 오래 갈지도 모르죠. 기대가 없어서 서로한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이 정도면 돼 이런 느낌이니까. 근데 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만나면 또 네. 그건 그것대로 힘들 수도 있겠네. 저는 근데 뭐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강불의 사랑이 있고 중불의 사랑이 있고 약불의 사랑이 요리하십니까? 있는데 네? 네, 또 요리하시나요? 흑백요리사 또 트렌드니까 이런 거 다 섞어줘야지. 트렌드니까. 근데 뭐 이런 생각해요. 강불이면 냄비가 탈 수도 있다. 너무 강하면. 끌어넘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엔트로피의 법칙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평균에 수렴할 수도 있는데 문과라시면서요. 이 정도는 상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너무 뜨거운 사랑이 부담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사랑을 해보니까 이게 또 장단점이 있잖아요. 너무 좋은데 너무 힘들죠. 그쵸. 너무 그냥 감정 감정 기복이 기복이 있잖아요. 이제 하늘을 그러니까 좋을 때는 치고 너무 바닥을 좋고 치고 이러니까. 안 좋을 때는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팔팔 끓기도 하지만 냄비가 타버릴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냥 이 사람 정도는
이 사람은 약간 은은하게 오래 갈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결혼할 수도 있는 거야. 중불의 사랑, 중불. 약불의 사랑. 불이 꺼질 수도 있고 약불은 좀 너무 가스가 꺼질 나댈 수도 수도 있으니까. 있으니까 부탄가스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뭐 그것도 선택이라고 봐요. 그래서 무조건 뜨거운 사랑만이 정답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랑이 여러 차원이 네. 있다고 하잖아요. 네. 남녀 간의 그렇죠. 사랑, 뭐 성적 이끌림이 있는 뭐 그런 사랑도 있고, 뭐 동료의 전우의 형제 같은 사랑도 있고, 부모의 내리사랑 같은 사랑도 있고, 그럼. 그다음에 신적인 인간 넘어서는 아가페적인 사랑도 있고, 프란체스카 로버트 사랑은 이제 에로스적인 사랑, 그다음에 프란체스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건 동료에 가까운 것 같고 여러 차원의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뭐가 잘못되고 뭐가 좋고 이거를 뭐 우열을 가릴 수는 없는 그리고 거고. 그것도 공존할 수도 있고 프란체스카 로버트를 사랑한다고 해서 남편이나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사랑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꼭 한 사람 마음이 꼭 한 사람에게만 가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 전제를 깔고 이 영화는 시작하는 그쵸. 거죠. 이게 한 뭐, 여자가 여러- 두 남자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사람마다 사랑의 그 모양이 다르니까. 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은 오히려 약간 중불의 사랑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드는 편이거든요. 보통 30대가 되면 그렇게 중불의 사랑을 얘기하는 하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중불의 사랑이어야지 이제 샤브샤브 할 때처럼 재료도 많이 넣을 수 있고 저 마라탕 끓이듯이 이렇게 버섯 근데 넣을 수 있고. 보통 마라탕 그- 강불이지 않을까? 마라탕은 강불인가요? 마라탕 그건- 안 드셔보니까 마라탕 안 드셔보니까 그거는 허거 샤브샤브를 얘기하는 강불은 거. 강불로 하잖아요. 타요 그러면 쫄아. 그래서 결국 못 먹게 됩니다. 그래서 강불이 무조건 좋지는 않다. 오늘 강불주의자인가요? 저는 강불주의자예요. 마라탕 그러면은- 좋아하시니까 마라탕을 좋아하잖아요. 후라이드 치킨 튀겨 먹어야겠네. 그럼 강불에다 기름을 160도까지 올려가지고. 강불주의자입니까? 그러면? 강불주의자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랑이 늘 강불이시잖아요. 사랑에 저는 나는 항상 강강강강으로 갈 수 있으니까 무조건 뜨거울 수 있으니까. 근데 나는 그 강강강 중에서도 내 안에 있는 거야. 그게 아니 막 나한테 중국식 막 중국 요리하는 그막 그렇지. 막 나는 웍질하는 그걸. 저는 이제 집에서 이제 그 켜는 가스레인지의 강불이 최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집에서 그 앞머리 요리할 태울 때 것 같은. 앞머리 태울 것 같은 그런 강불도 있는 아니면 거죠. 막 토치로 막 조지는 이런. 그치 그런 것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타잖아요 그러면 재료가. 타도 행복한 거죠. 행복한 거죠. 타버려도 타버려도 행복한 뜨거운 거죠. 내가 제가 돼도 내가 제가 돼도 내가 제가 될지언정 불나방. 불나방처럼 말 그대로 불나방인 거야. 불나방인 거죠. 내가 시민이지. 제가 될지언정 이 사랑이 네. 너무 강렬하고 행복하니까. 근데 그 사랑이 40대 아니면 50대 왔다는 게 더 크지 않아요? 의미가? 맞아요, 맞아요. 보통 그럼. 이런 불나방 같은 사랑은 20대에 한다 20대에 생각하잖아요. 오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나이에도 이런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더 저도 운명적으로 여기는 그거는 거죠. 되게 신기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편견인 거죠. 생각해보면 20대라고 해서 다 뜨거운 사랑 하지 못할 수도 있어. 맞아요. 왜냐면 불에 불 붙이는 사람을 20대여서 무조건 만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20대에 만약에 뜨거운 사랑을 했다고 하면 내 몸이 그냥 불타는 거지. 그 호르몬이 워낙 그냥 넘칠 체력이 때고 좋아- 체력이 그렇지, 좋으니까 체력이 좋아서. 일상과 사랑을 그래요. 병행할 수 네, 있는 네, 체력이 네. 더 좋아서. 생각해보면 20대 때 막 뜨거운 사랑을 했다라고 생각해 본 상대들을 돌이켜보면 그냥 내가 그 에너지를 투사할 대상을 찾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그랬을지도 개여서 에너지를 쏟아부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쏟아부은 에너지가 나한테 있었는데 걔가 걸린 거지. 그래서 막 울고 불고 짜고 막 그렇게 막 열과 성을 다했던 것. 근데 그럴 수도 그것도 있겠다. 인연이죠. 물론 걔가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못할 그냥 수도 있고.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만난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러셨나요 혹시? 뭐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아서 소중하게 생각하겠죠. 다가오면 뭐 뭐 그렇게 기억도 소중하게. 못하더니 그러니까 그때 모 분은 이름도 기억을 못하지 그러니까. 않으셨나요? 지금 자기 이름- 좋아해준 사람은 기억 못하고 자기가 맞아요. 좋아하는 사람은 기억하고. 너무했다 진짜. 남자의 사랑이 대부분 로버트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로버트가 딱 보니까 딱 남자인데 보니까 내가 딱 보니까 알겠던데. 에이. 그냥 믿을 남자 아닙니다. 그래 성격 안 바뀌어. 걔가 어릴 때도 그랬어 그 양반은. 그 양반은 어릴 때도 그랬다고. 그리고 지난 주에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 주에는 그랬는데 다른 카운티가 거기가 어디였죠? 다른- 오하이오주였나? 어디 어디였지? 뭐- 메디슨 카운티. 아니, 아이오와주. 아이오와주죠. 그러니까 오하이오주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는 뭐 거예요. 일리노와주 가서는 일리노와주 또, 네, 또 그 당시에는 새로운- 또 이게 뭐 그게 뭐 SNS가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서로 이 공부를 사람의 못하니까. 그런 팩트 체크, 그 백그라운드 체크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세상 얼마나 좋았을까. 부럽습니다. 로버트가 살던 세상. 뭐죠 이 결론? 이 결론이 왜 이렇게 나죠? 아 부러워서 그래. 나 배 아파 로버트. 부러워요. 아 로버트의 삶이라 아주 부러운 삶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없어. 어쨌든 저는 뭐 그렇습니다. 뭐 프란체스카의 선택 충분히 옹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조건적으로 막 이렇게 막 운명적 사랑을 쫓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솔직히 좀 웃기다고 생각해. 그것도 책임이 음. 무책임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가는 거지. 뭐 옆에서 없고 무조건 이게 맞아라고 그건 해서 프란체스카의 선택인 뭐. 거지. 그럼요. 네. 또 왜 사랑과 결혼이라는 주제를 제가 뽑아놓긴 했는데 좀 민감한 것 같아서 할까요? 합시다. 뭐 무슨 얘기를 하려고?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던져놓고 조금 민망하긴 한데. 근데 이걸 보면서 항상 느낀 거는 역시 사랑과 결혼은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는 순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일치하지 않을 수 있죠.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 사랑의 정의를 강불의 사랑으로만 정의했을 강불의 때 사랑. 무조건 강불의 사랑과 결혼 상대가 이제 겹치는 구간이 있을 수 있으나 결혼 전후로 어쨌든 그러나 무조건 100% 매치가 되진 않는다. 그리고 그거를 모두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우리의 사랑의 색깔이나 강도가 변할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지. 못 받아들이면은 서로 너무 피곤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전만큼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 라고 느낄 때도 서운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항상 설렐 수는 없죠. 원래 사랑이 뭐 유효기간이 뭐 2년이다 이런 말도 네. 있잖아. 근데 우리 감자마님은 다르다. 저는 항상 평생 강불의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제가 감자마님 보니까 마음속에 원자로가 있는 사람. 사람을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근데 있구나. 진짜로 좀 달라. 그러니까 느낌이 달라. 나는 부모도 이렇게 사랑 못해줘. 나는 이런 생각 솔직히 가끔 해. 그렇게 열정이 그렇진 않고 다른 열정 다른 데도 좀 이렇게 많이 좀 퍼져 있는 편인데 우리 감자마님은 걸어다니는 거리 발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저도 다른 뭐 일에도 열정이 있고. 그래? 네, 그렇긴 한데 네. 그 사랑이라는 거가 제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 같긴 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 누가 말했나. 감자마음이 알았죠. 네. 그래 뭐 이 주제에서는 그냥 이혼 이쪽에 대한 책임이 적은 제만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 사람한테 뭐 이런 얘기를 물으면 좀 제가 또 책임질 수도 있고 이래서 민감하니까. 상관없는. 아니,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 해야 되지? 결혼을 생각할 때 저도 그래도 먼저 결혼 생각은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진짜 오히려 예전에는 이제 조건 맞춰서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그러냐라는 생각을 하죠. 현실이 이제 조건 맞춰서 하는 결혼이 많다라는 건 나도 알고 있지만 나는 안 저러려고 노력을 해야지라고 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뭐 말로 해도 뭐 부끄럽지 않았어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게 뭐 사람이 뭐 현실과 타협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속물이 있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하지만 뭐 그것도 맞지만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진짜 중불의 사랑으로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절대 비겁하거나 사랑에 대해서 가치를 낮게 보는 건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어떤 이 사랑이 유지되는데 많은 것들이 현실적인 요소가 끼어들어서 그걸 방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현실적인 요소를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좀 줄이는 선택, 뜨겁진 않더라도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보면 나쁜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 생각이 좀 변한 부분이에요. 어릴 때와 생각해보면 일단은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결혼 생활을 시작해서도 예전같이 관계가 삐걱될 때도 그게 너무 삐걱대는 것 자체를 너무 실망하진 않으려고 그냥 그걸 이제 삐걱대구나 이거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관리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삐걱대고 있어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지. 근데 그런 식이 다 있으니까 없는 부분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식은 서로 진짜. 다른 삶을 살던 사람이 갑자기 맞춰간다는 게 아니요 감자감님은 없습니다 그런 거 무조건 지금도 많이 타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 생각?
뭐 여기서 말 못한 뭐 인상 깊은 장면 얘기. 근데 인상 깊은 장면이 그 비 내리는 장면이어가지고 아, 몇 번 맞아요. 언급을 했어서 저도 그 마지막에 비 내릴 때 이제 차 안에서 차 앞에 안 가고 로버트가 탄 차가 근데 내가 그 모르는 장면이었어요. 사람이어도 그렇게 비 맞고 있으면 마음이 안 좋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일부러 그 연출한 건 알고 있어요. 사람이 뭘 일부러 연출을 일부러 이상하다. 짠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공격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비 오는 날 맞춰서 그렇게 멋있는 했다고요? 모습도 들어가고 또 이게 또 한편으로 또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자꾸만 너무 로버트의 짠하잖아요. 순수한 사랑을 그렇게 까대기 치는 걸로 근데 로버트는 네. 그냥 무르는 대로 했을 수 있는데 저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전략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여성들이 안 좋아해주니까 이런 거를 많이 분석을 해보는데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뭐 그거 나를 짠하게 봐주면 되지. 뭐 이렇게 쟤는 노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구나 생각을 해주면 되죠. 그런 사람이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지. 하여튼 근데 뭐 짠함을 유발한 하여튼 뭐 그래요. 부러워서 그래요. 부러워서. 그 장면은 뭐 얘기 많이 한 것 같고 또 뭐 나 이 장면 되게 설레더라 이거 보면. 아니면 이 장면이 되게 이 두 사람의 관계에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떠나기 전날 아침에 이제 프란체스카가 예민해져 있거든요. 아, 응, 그죠. 그 전날 밤에 자기는- 좀 싸우고. 그죠. 조금 약간 프란체스카는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데 이 사람한테는 내가 그냥 지나가는 여자 중 한 명 정도이지 않을까 하면서 예민해져 있으면서 진심을 얘기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때 둘의 연기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 장면도 인상 깊은 것 같아요. 감사원님은요? 저는 그 좋아하는 대사가 있는데 아, 네. 그 대본에도 썼었는데요. 로버트가 이제 프란체스카한테 마지막으로 자기랑 가자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애매함으로 둘러싸인 이 우주에서 이런 확실한 감정은 저 뭐? 비웃지 마시죠. 세개 다 꼬시려고 이거 다 이거. 아 진짜. 아 미안해요, 아무튼, 미안해요. 네, 네, 감정을 제가 계속 얘기를 미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애매함으로 둘러싸인 이 우주에서 이런 확실한 감정은 단 한 번 오는 거다. 몇 번을 다시 살더라도 다시는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장면에서 아주 그냥 근데 이 대사를 몇 번이나 했을까 살면서. 근데 영화 이 단 한 대사가 번이라고 이 얘기하는. 영화의 중핵 대사. 중핵 소설에서도 대사. 첫 페이지에 이 대사만 있어요. 맞아요. 이게 되게 음. 중요한 대사고, 그쵸. 이게 정말 운이 좋아야 인생에 한 번 오는 그래 맞아요. 그런 그것도 사랑이죠. 되게 그렇다고 근데 생각. 오지 않으신 거죠. 제가 오지 봤을 때.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감을 못하는 공감을 거죠. 못하는 거는 빌바오님이 아직 공감을 그럴 수 못하는 있다고 거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네. 그 강불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냥 이성과 감정이 완전히 그러니까 제어가 안 되는 그러니까 네. 양가 감정이 미쳐버리는 그런 사랑을 못 해보신 못 거죠. 해보신 겁니다 지금. 지금 뭘 한다고 그러네. 아니 못 해봤으니까 자꾸 로버트를 그렇게 아, 까대기 치는 거라고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도 맞는데 이제 의심을 해보자는 거지. 로버트 선생님이 너무 무르르듯이 잘하시잖아.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어떻게 보면 운명적 사랑이라고 낚였는데 알고 보니 낚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너무 짧은 시간에 불타오른 사랑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거지. 뭐 모르죠. 진심일 수도 있지. 뭐 진심일 수도 있지. 로버트 사랑은 음모론자. 아. 음모론자야 지금 음모론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의심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워낙 매력적인 남성이기 때문에 워낙 이런 어떤 그 연애 자체를 이런 게임으로 생각하고 약간 어떤 즐길거리로 생각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연애 자체를 게임으로 생각을 근데 하는 그것도 나쁘진 않아.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이라도 그 순간은 이런 그 순간은 진심이니까. 진심이었던 거지. 아.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내가 말해 그 순간만 진심인데 아니 그 순간 여러 번일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순간인 건 진심인 거 내가 부정하진 않을 수 아니 근데 않는데. 이런 대사가 나오려면 그거는 이런 근데 그럴까봐 시점 로버트가 죽은 시점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 아닐까요? 그냥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진심이었다는 걸 이미 그렇죠. 알려주고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니까.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음. 관객들은 보면서 아 로버트는 진심이야. 안 그랬으면 말 잘하네 이러면서 어디 가서도 인기 많았겠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 네. 자, 여러분이 이제 간과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일부러 계속 긁는 겁니다. 네, 이것도 다 믿어요. 네, 근데 일부러 여러분들의 진실의 반응을 이뤄내기 위해서 내가 긁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나는 뭐 알지, 뭐 이런 사랑 알지, 그렇지. 진짜 압니까? 근데 그게 뭐 또 뭐 이렇게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거지. 네, 알긴 알지.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요. 뭐 인상적인 장면 얘기했던 것 같고 저는 인상적인 장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적인 장면이 혹시 없다고요? 그렇게 재밌게 보진 않았어요. 저는 약간 그래도 비포 선라이즈랑 비교해 보자고 얘기했는데 저는 비포 선라이즈 쪽으로 더 재밌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메디슨 카운티 달을 보면서 마음이 막 두근두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게 제 입장에 그렇게 공감이 많이 되는 영화는 아니어서 저는 오히려 비포 선라이즈를 보면서 여러 번 저런 좋다 오히려 더 마음이 뜨거워지는 부분은 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이 영화가 두 영화가 비슷한 점이 많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어떤 불타오르는 사랑에 대한 얘기니까 뭐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 뭐 굳이 짧게 소개하자면 뭐 에단 호크랑 줄리 델피가 나오는 영화인데 뭐 기차에서 우연히 만난 두 남녀가 그 빈인가요? 맞나? 비엔나. 빈. 빈에서 이제 하룻밤을 보내고 이제 나중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면서 끝나는 영화죠. 뭐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래 뭐 저는 이 영화랑 상당히 비교를 해보자면 공통점이 상당히 많은데 또 아날로그 시대에 또 절절함이 있어. 네. 그러니까 여기서 헤어지면 다시 만날지 모른다라는 게 주는 그 절절함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에 마지막에 그 비오는 자동차 씬도 여기서 이 교차로가 신호가 바뀌고 그 로버트의 차가 떠나면 이제 다시는 못 본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억장이 무너지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비포 선라이즈도 마지막 기차에서 그렇게 애들이 키스를 엄청나게 하고 우리 다시 만나기로 하자 마음 바꾸자 다시 만나자 6개월 뒤에 만나자 1년 뒤에 만나자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연락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사실 의미가 없는 장면이죠. 그 지금 같으면은 둘이 만나자마자 인스타 마팔부터 했을 거예요. 인스타 마팔부터 하고 그죠. 마팔부터 헤어질 때도 하고, 그냥 헤어질 때도 뭐 그쵸. 키스는 적당히 했겠죠. 적당히 키스하고 적당히 하고 DM 할게 DM 이렇게 할게. 하면서 가는 거죠. 실제로 제 지인은 일본 여행 가서 만난 사람이랑 지금 결혼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네. 심지어 말도 안 통하는데 둘이 영어로 이제 DM 하면서 그래서 그런 그런 경우 보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거 보면 오히려 진짜 그런 서로 잘 모르고 그냥 진짜 눈에 뭐가 안 보일 때 하는 게 결혼이라 오히려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 거 보면. 그런 결혼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분도 중년이거든요. 감자맘도 그런 그러니까 결혼이잖아요, 더 그죠? 아니야? 아니야? 무조건 직진 아니야? 감자맘이 직진이죠. 직진이죠. 직진이지. 음. 그럼. 네, 그래요. 그분들도 중년에 응. 만났는데 그렇게 이게 하시는 되게 너무 사적인 얘기여서 다는 못하는데 진짜 어. 영화 같은 스토리예요. 이름 바꿔서 얘기하면 되지 않나요? 이름 바꿔서요? 근데 그 선생님이거든요. 아는 아. 선생님인데 저 실습할 때 같이 했던 선생님인데 근데 그 선생님은 자기 얘기하는 거 좋아하실 것 같아. 네. 그래요. 뭐 네. 이 정도 한국 일본 커플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근데 뭐 짧게 얘기하자면 두 분 다 이혼하신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내 인생에 사랑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운명적인 사랑인 거죠. 방금 감정이 이렇게 막 또 설레가지고 네. 두 문장 정도 했는데 그죠? 그런 설정은 상당히 설레는 설정이긴 하네요. 그리고 심지어 그 선생님이 강아지를 너무 예뻐하셨는데 강아지 장례가 끝나고 갔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파서 갔을 때 그분은 고양이 키우고 근데 그분이 이제 지금 한국에 오셨거든요. 같이 살기 위해서. 네. 일본 남자분이. 네. 그래서 지금 고양이 키우면서 같이 살고 있거든요. 저 그런 거 보면은 또 이렇게 강불의 사랑이 맞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죠? 나이대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이랑은 보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나의 편견일 수 있다. 그 탑골공원에서 얼마나 많은 썸과 로맨스가 펼쳐지고 알고 있어요. 있겠습니까? 상당히 질투도 많이 일어나고 멱살도 잡고 뭐 이렇게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감자마민도 멱살 잘 잡으시려면 지금부터 발 운동을 운동, 해놔야 예. 되나요? 발 운동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거 재밌게 봤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비보 선라이즈. 근데 왜 빌바오님이 좋아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빌바오님 스타일이야. 어떤?
그냥 빌바오님 걷는 거 엄청 아, 좋아하시고. 걷는 거 좋아하죠. 음. 네, 근데 네. 밤새 걷잖아요. 할 수 있죠. 네, 걷는 거 저도 좋아하죠. 서울에서 되게 좋았던 기억 중에 하나가 그때 뭐 감자마님은 일이 있어서 못 왔던 음. 것 같고 저랑 빌바오님은 또 다른 부산 친구랑 셋이 있다가 이제 부산 친구는 이제 오랜만에 왔으니까 또 놀러 가고 저랑 빌바오님은 그때 제가 약간 혼자 살 때여서 애매한 시간에 집에 들어갈 바에는 그냥 뭐 24시간 하는 카페 이런 데 가서 밤 새고 아침에 가겠다 이런 주의였었거든요. 아, 네네. 그래가지고 뭐 그렇다 보니까 그냥 밤새 한강 근처를 아, 걸었는데 네.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네. 그날 되게 재밌었던 막 돌 흉내 내고 막 엄청 돌을 흉내 내셨습니까? 그래서 아 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그런 거 예전에 아니, 많이 진짜 했죠. 저 그날 아 사람이 웃다가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런 사례를 들었는데 진짜 사람이 웃다가 근데 이제 전형적으로 그 얘기를 하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형적으로 제가 그 20대 때 여성을 한번 마음에 드는 사람을 꼬시기 위해서 했던 역할들이 사실 그런 거였던 돌 것 흉내 같아요. 내고 돌 흉내를 그거 이제 내면서 코너 중에 꽂았습니까? 하나죠. 웃겨주기도 하고 뭐 진지한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약간 옆에서 그 우르르 깎고 약간 노는 느낌으로 종합적인 엔터테인먼트를 아 나는 요런 매력도 갖고 있고 요런 매력도 갖고 있다. 이러면서 약간 카탈로그 매듯이 그리고 네.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아, 여기서도 아. 보면 걷고 포인트는 그겁니다. 뭐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그래 낭만적이잖아요. 그쵸. 오히려 더 낭만적이잖아요. 너무 낭만적이에요. 응, 걷기만 해도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서울이 사실 이런 데이트하기 되게 좋은 게 뭐 10년 버스도 있고 뭐 정 안 되면 택시를 타도 그리고 되고 가로등도 밝고. 네. 음. 안전하게 음. 심야에 돌아다닐 수 있는 도시여서 맞아요. 저희 오키나와 나고에 있을 때는 진짜 7시 전에 들어가서 맞아요. 그랬잖아요. 7시만 가로등이 돼도 넘어도. 다 아, 오키나와 좀 꺼져가지고. 불안해요? 아니 아니요, 오키나와 시내 말고 시내 말고요. 아. 저희가 약간 좀 외지 쪽으로 갔을 때 좋았죠. 하여튼 근데 비포 선라이즈는 저 20대 때의 생각이 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로 했던 어떤 그런 방식들이 비슷한 게 많아서 좀 이렇게 걸으면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저는 그런 것도 좋아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대화를 잘 해야 돼요. 그쵸.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랑 너무 오래 걸으면 오 재미없지. 힘들기만 하고. 그렇죠. 뭐 그래요. 저는 그런 낭만을 알고 있기도 하고 아마 이 영화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어.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재밌게 보는 편인데 어떻게 봤어요? 저는 그 영화가 그냥 생각이 나긴 했어요. 멋진 아, 하루라는 네네. 영화. 네. 그 영화도 이제 전도연이랑 하정우가 하루 동안 보내는 이야기를 재밌죠 그 영화. 네, 그 영화 재밌는데 일단 그 영화가 생각이 나기도 했고 되게 이게 또 20대 초반이잖아요. 그 네. 비포 선라이즈에 나오는 둘이. 그래서 되게 그 너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너무 귀여워 보였고 아, 지금 나이 때 보니까 2008년에 감자맘을 돌아보는 뭐 이런 건가요? 그때는 제가 네, 이런 1호선을 사랑을 1호선의 사랑. 1호선의 사랑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 그래요? 왜 1호선은 왜 어때서? 아니 이러서내 광인이 있다고 1호선의 광인, 보내 1호선이 광인도 있지만 광인도 있지만 사랑도 있다. 그 대학교도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아. 또 설렘 있죠. 네, 또 그 뭐, 노량진도 지나가고 해서 젊은이들 많이 타는 노선인데 뭐. 그 이제 뭐 전화 통화하는 걸 흉내를 내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네. 아 그 장면은 조금 네. 오글거리긴 좀 했지만 오글거리긴 한데 뭐. 근데 그 당시 감성이라면 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그 당시 감정이라면 할 할 수 수도 있어. 있지. 지금 요즘 젠지들은 절대 그러지 않겠죠. 네, 너무 귀엽던데요. 너무 아. 귀엽고 막 관람차에서 막 키스하는 것도 너무 귀엽고 막 아 귀엽게 보였다. 귀엽게 보였고 아무래도 어떤- 중년에 더 가깝다고 느끼나요? 그냥 이 나이쯤 되면 아. 20살은 애기지. 돌아갈 그치. 수가 없으니까 이 나이쯤 우리가 되면은 20대로 돌아갈 20살은 수가 없으니까. 애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메디슨이랑 비교를 하자면 둘 다 운명적인 사랑이긴 한데 주는 느낌이 확 다른 거죠. 왜냐면 그저 아무래도 그 걸고 있는 것들이 너무 다르니까 음. 사실은 이제 비포 선라이즈 20대 이 친구들도 지금 이 당시에 있는 뜨거운 사랑 그 하룻밤 때문에 이 사람과 평생 이렇게 강불의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이렇게 하는 모습인데 사실은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아는 나이니까 또 메디슨의 두 사람은 그죠? 그런 게 또 귀여워 보일 수 있죠. 저러다 또 나중에 울고불고 헤어지고 또 다른 남자 만나러 갈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할 거죠. 네. 그죠? 그 심지어 그랬으니까. 네. 나중에 이름도 기억 못하고 아, 그 누구였지? 아
다솔이 네 어. 다솔이 전국의 다솔 씨가 엄청 많기 때문에 다솔. 뭐 이름 정도는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국의 다솔이들이 많죠. 다솔이는 맞나요? 맞는 것 같은데. 그것조차 그것조차 의문인데 다솔이가 맞는지. 맞아 한글 이름 맞아. 그래 뭐 제 얘기를 또 어떻게 봤어요? 소리님은 뭐 별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요? 응, 아까 그 별로 할 말이 없다고 하시더라고. 응, 버선라이즈는. 응. 그냥 왜 빌바오 좋아하는지는 알겠다. 그게 제 소감. 본인은 어떻게 보셨냐고. 저요? 근데 왜 저도 무덤덤했는지를 얘기해 주면 되잖아. 왜 무덤덤했는지? 아니, 남자가 너무 네. 그 대화하는 자체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 느낌이 있어 있어서 보이지. 20대에 이제 응, 겉멋이 응, 들어있고 응.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응. 하는. 근데 빌바오님 얘기하셨잖아요. 약간 현학적이라고. 네. 그런 느낌. 그게 나예요. 어릴 때 그랬어요. 네. 뭐 아는 너는 척하고. 재밌잖아요. 너는 웃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막 웃긴 타입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진지한 저는 타입은. 처음부터 웃기는 남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표현은 이미 끝났는데 사실 할 게 없으니까 그런 얘기 계속 하는 거거든. 사실은 그냥 그 얘기를 하려고 걔한테 계속 말 거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말을 계속 하는 거지. 물론 잘 보이고 싶어서도 있겠지만. 네. 근데 사실 셀린이 하는 이야기도 알맹이는 없는 것 같고 뭐 죽음을 늘 생각하고 하는데 이것도 약간 컨셉 같이 느껴지고 저는. 그쵸. 응. 근데 20대 초반에 여성분들도 컨셉 많이 잡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 나이니까 이해되는 거. 그럼 그래서 자기- 그게 그러려고 귀여워요. 하는 거죠. 어. 자기 자체를 좀 있어 보려고 하죠. 일부러 전공책 두꺼운 거 들고 다닌다든지 이런 거 하잖아요. 아니면 뭐 가방 같은 거. 야, 너네들도 컨셉 많이 잡았잖아. 나 알아요. 물론 너네들이 한 거 본 적은 없지만 그 당시에 여성들도 상당히 자기 있어 보이려고 뭘 많이 꾸밉니다. 네, 뭐 그런 거는 뭐 그런 남녀 둘 다 하는 시절이죠. 거죠. 그런 네. 나이고. 그렇죠. 지금은 사실 굳이 꾸미려고는 안 하죠. 네. 20대 초반에는 사실 그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관심의 표현인 거고. 근데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을 아직 잘 모르니까 괜히 더 근데 사실 좋아하면 아무 말 해도 좋죠. 진짜 그냥 아무 옆에만 말만 있어도 던져도. 설레는데. 옆에만 있어도 어, 좋지.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먹을수록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랑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가 빨리 답이 나오고. 내 대화에 대한 반응. 내가 정말 무미건조한 얘기해도 리액션 너무 좋아. 그러면 근데 이건 또 알 수 없는 게 저는 좋아하면 오히려 도망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맞아요. 좀 피해 다녀서 소리님은 좀 그렇죠. 얼어붙는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래요. 완전 저는- 반대 스타일이에요. 저는 완전 직진이고 좋으면 좋아 이러는 스타일이고 여기는 말을 못하는 도망다니는. 스타일이죠. 그래도 두 분이 친구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 친구인 거예요. 네. 그것도 뭐 각자 그거 스타일이 있겠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잘 어떻게 한번 매력을 어필해 볼까를 고민을 많이 해보는 그런 거고 전략적인. 전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략을 아니 남자들은 다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냥 아무 그걸 뭐 나는 그냥 내 하던 대로 살았을 뿐인데 여자분들이 좋아해줘서 뭐 이렇게 만났다 이런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 그런 사람도 있긴 하죠. 타고나게 좀 음. 이렇게 뛰어난 매력이 있는 분들은 그런 고민 잘 안 하긴 하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남성일수록 순박할 수 있다. 오히려 역으로 그런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애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 잘생긴 애들이 뭘 모를 수도 네. 있다. 잘생겼는데 잘생긴 거 포함해서 뭐 매력이 되게 있는데 물론 어릴 때는 잘생긴 매력이 되게 크죠. 잘생겼는데 영악한 친구들이 있고 잘생겼는데 그걸 잘 모르는 애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근데 뭐 잘생겼는데 영리하기까지 한 친구들의 삶을 내 앞에서 지켜보니 아주 그냥 딱 그들이 크면 로버트가 됩니다. 네. 걔가 잘하면 로버트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진짜로 잘생겼는데 좋게 잘생겼고 매력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순수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그건 다르죠. 그 사람의 마음의 모양이라는 게 사실 그런 어떤 약은 마음이 안 작동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타고나기를. 네. 타고나기를 순수한 잔머리가 안 사람들이 굴려지는 있지. 사람들이 있지. 그냥 진짜 진심으로만 해야 되고 모든 걸 있는 대로만 대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이제 탁 보다가 요렇게 할 때는 안 되겠는데 그래서 요렇게 해야겠는데 이런 말이 벌써 엄청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저도 사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안 그러면 안 돼서 하는 거예요. 네. 어릴 때 그래서 약간 그 얘기를 왜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또 순수한 사랑에 대한 영화인데 또 더럽히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렇습니다. 저는 뭐 비포 선라이즈도 같이 얘기해 보니까 일단 뭐 그 두 영화의 나이대에도 차이가 있지만 그 이 두 남녀가 넘어야 될 벽이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기 프란체스카와 로버트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책임의 벽을 넘어야 되고 로버트는 그게 없어서 사실 잘 모르겠고 꼬마 로버트를 로버트 네, 뭐 모든 남자의 꿈이야 로버트가 되는 게 하여튼 그리고 그 비포 선라이즈의 두 남녀는 두 사람의 사랑은 완전 뜨거운 확인이 되어 있고 뭐 책임질 것도 사실 없는 근데 나이기도 거리가 하지만 너무 먼 그쵸, 물리적 거리가 물리적 거리를 있는 거죠. 이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운 벽일까요? 지금 시대에는 장거리는 그래도 그죠. 사람-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죠. 어. 뭐 영상 통화도 있고. 영상 통화하고 네, 메시지 위치 추적도 하고. 되고. 강자만님 좋아하는 다른 영화 패스트 라이브스 그 영화 보면 네. 남녀 미국에 있고 한국에 있는데 계속 영상 맞아요. 통화하면서 계속 영상 통화하면서 영상 통화 되죠. 네. 그 영화 또 설렘 거 한번 잠깐 그-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패스, 너 좋아? 네.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잠깐 패스트 하세요. 라이브즈의 경우에는 네. 제가 또 이제 전생의 연 이런 걸 또 이제 아. 또 믿기 때문에 역시 1호선 감성. 약간 이런 감성입니까? 그런 거 좀 할 것 같아. 그래서 그 붉은 실로 이어져 있다라고 하잖아요. 아, 네네. 그 일본에서 빌바오님은 별로 안 믿는 아니 분인데 나 그 불교적인 세계관이라 뭐 네. 이해하죠. 그런 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패스트 라이브즈에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현생의 부부가 되려면 전생에 8,000번의 인연을 맺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 불교에 나오는 거예요. 8,000번의 전생이 있어야지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도 쓴 적이 있는데 아. 하지 말까? 왜 하세요? 응. 오늘 그런 시간이야. 오늘은 그런 시간. 각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 시간이에요. 오늘은. 네. 그 제가 지금 그 남편이랑 네. 8,001번째인 거잖아요. 그 그거에 따르면 이론에 따르면 8,001번째인 거고. 네. 그러면은 이번이 8,000번째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번 생이. 그러면 그 사람이랑은 또 다음 생에 인연을 맺게 되는 거겠죠. 네, 그렇겠죠. 그게 근데 왜요? 아니,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 아. 패스트 라이브즈를 보면서. 이게 그 한 생각. 8번이었으면 안 설렜을 텐데 8,000번이면 8,000번이어서 설레는 것 설레죠. 같아. 가늠이 안 되잖아요. 8,000번이. 그죠? 뭐 횟수로 치면 한 8,000 곱하기 100 정도 하면은 그죠. 그게 몇만 년에 걸친 인연이니까. 물론 거기서 나오는 8,000번은 실제로 뭔가 1, 2, 3, 4, 5, 6, 7, 8, 9, 8,000이 아니라 정확한 네. 숫자는 아니고 이제 비유적인 의미일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또 1번을 어디서부터 카운트할 거냐. 그것도 그치. 기준이 또 다를 수 있고. 그것도 다를 수도 있겠지. 얘는 사귄 거 아니지. 얘는 사귄 거 맞지. 이렇게 하면은 또 나는 8,001번인데 이 사람은 막 256번일 수도 있고. 갑자기 감동을 다 감동을 다 깨버리는 깨시. 오늘은 저는 이재미로 하고 있거든요. 로버트를 굳이 계속 얘기하는 것도 다 이런 거죠. 그 장면. 패스트 라이프스도 사실 좀 오래된 인연에 대해서 얘기하는 운명적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됐죠? 결말이? 그냥 열린 결말이고 열린 딱히 결말. 둘이 이어지진 않고 이어지진 남편이랑 않아요. 들어가는 장면 끝나니까 그냥 서로 각자 길 가는 각자의 거죠. 삶을 살아간다라는 걸로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내 결론이 이렇게 이제 살면서 이렇게 뭔가 내가 유지하고 있는 결혼 상대 말고 뭔가 설렘을 주는 상대가 와도 대부분은 그냥 프란체스카처럼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대부분. 그만큼 이제 현실의 무게가 크죠. 30, 40대 이상의 하기는. 근데 20대니까 이제 그런 어떤 마음만 쫓아가는 선택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좀 해봐 뭐 이 영화 두 개를 그게 보면서 제가 이제 마무리로 가자면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사랑을 많이 경험해봤고 이제는 중불의 사랑이나 약불의 사랑을 해도 되는 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가? 계속 강불의 사랑을 쫓아야 되는 건가? 생각도 막 고민이 들기도 하고. 근데 나는 그렇게 그쪽으로는 에너지가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 내가 또
경험상 깨달은 바가 있으니까 내가 깨닫기도 하고 감자만 보면서도 많이 느끼는 거거든. 아 나는 제 정도는 아니야. 이런 게 분명히 있어서 각자 사랑의 취향이 분명히 다른 점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애초에 너무 약불의 사랑이나 뭐 잔잔한 사랑이 좋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렇다고 나이를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또 나이 먹었다고 또 막 약불의 사랑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아니죠.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생각이 뭐 설레면서도 고민도 많아지고 뭐 재밌었던 그런 거였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모르겠고 그냥 잘 뭐 이렇게 뭐 말 그대로 뭐 운명적으로 오겠죠. 내가 이제 강불의 사랑을 하는 인생을 살지도 모르는 거고 제가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나중에는 막 마음속에 원자로가 건설될 수도 있는 거고 원자로 건설. 지금은 그냥 모닥불인데 언젠가 원자로가 운명적인 가면- 사랑을 만날 수도 있는 그렇지 거죠. 처음부터 원자로인 사람은 없을 수도 있고 어차피 벽돌 하나부터 쌓는 아, 거니까 내가 그렇게 원자로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럴 수도 근데 있죠. 그런 원자로 네. 내가 원자로였구나 하는 사람 만날 수도 있는 거. 맞아요. 나를 원자로로 만들어주는 음.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런 사람 만날 네. 수도 있는 거지. 네, 그래요. 근데 그게 무조건 옳다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것 역시도 운명에 맡겨지는 것 같아요. 알고 보면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연과 관련된 일일수록 어찌 보면 그냥 주어지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떨지 모르지만. 네. 그래서 뭐 장작은 많이 준비해 놓겠다. 이런 장작. 네. 지금 그런 생각이 장작을 많이 준비를 해놓으세요. 장작이요? 근데 원자로를 태우려면 아예 돈도 열심히 벌고. 우라늄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돈도 열심히 벌고 뭐 체력도 열심히 단련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뭐 소감. 되게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를 정말 진짜 통곡을 하면서 봤었던 영화인데 네. 몇 안 되는 제가 네. 통곡을 하면서 봤었던 영화가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이라는 영화가 네. 있고요. 아무튼 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가 있는데 이 영화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빌바오님도 언젠간 자신을 원자로로 만들어주는 해봤다니까. 아니야 이 사람 안 해봤으니까 해봤는데 로봇을 이제 자꾸 그냥 의심을 하는 시간이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 드리면 30대 이후로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냥 잔잔한 것들만 있어서 그냥 이제 그냥 익숙해진 거지. 근데 뭐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죠. 네, 다 그래요. 다 있죠. 언젠간 한번 원자로로 만들어주는 사람을 만나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다시로 또다시. 정정해 주시고. 네. 또다시. 그러니까 빨리 잊어버리는 편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빨리 잊어버렸으면 그게 그 원자로가 그게 아니라니까. 아닌 거였어? 그거 그 원자로 정도로 정도 잊은 되면 거면 그 그게 아니라고. 우라늄이 그 그때 많이 핵 울고 막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는 또 뭔가가 있어요. 있다고? 그게 화력 발전소밖에 안 된 거야. 아. 이제 원자력 발전소는 아닌 나의 거지. 사랑을 또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강불라이팅. 그것도 충분히 예쁘고 내 사랑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얼마나 슬펐는지 너는 모르잖아요. 내가 한강 혼자 걸으면서 얼마나 울고. 그럼 모르는 거 아니에요? 또 이거 알겠습니다. 뭐. 강불라이팅. 어쨌든 강불라이팅. 하여튼 강강강강해. 그러다가 너 터져요. 그러다가 너무 센 불로 계속 따면 냄비가 탄다니까. 저는 평생 강불의 사랑을 하면서 아, 살아가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불나방. 네. 불나방처럼. 살아있는 이카루스 같은 느낌이네요. 점점 태양으로 날아가시 바라겠습니다. 그 결말은 추락사다. 다시 한번 경고 드립니다. 네. 아름다운 추락. 추락이죠. 아름다운 추락. 추락이어도 아름다움 괜찮다. 무조건 아름다움 되는 거야. 뭐 추락도 아름다움 괜찮고 얼른 아름다움 괜찮고 그럼 무조건 그러니까 상당히 미학적인 삶을 탐미주의적, 삶을 상당히 탐미주의적이다. 추구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사랑 빼고 나머지 인생의 그 어떤 걸 지켜본 것도 상당히 보면은 되게 로맨티스트긴 하죠. 네, 그러니까 사랑 빼고도 다른. 오케이. 오늘 감자마에 대해서 또 한 번 알아가는 시간이었고 네. 굳이 알았어야 되나 생각되긴 하지만 어쨌든 더 알아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소리님은요? 소리 안 내고 웃으려면 되게 힘든. 웃으라고 한 건데 아니 너무 크게 웃기려고 한 건데 안 웃으면 어떡하냐. 내 성의를 무시하지 마라. 웃기려고 한 거니까. 그 로버트가 내 생각에 내가 사진을 찍으며 살아온 것, 이곳까지 오게 된 것, 그 모두가 당신을 만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대사가 전 제일 좋았거든요. 이 대사를 듣고 어떻게 안 따라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요? 제가 못 들었어요. 미안. 내가 사진을 찍으며 살아온 것 너를 위해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야? 집중하세요. 이곳까지 오게 된 것, 그 모두가 당신을 만나려고 그랬던 것 같다고 아, 얘기했어. 그 멘트가 좋아. 또 저런데.
여러분 로버트를 배웁시다. 어쨌든 근데 그 대사가 좋았다고요? 네. 이 이 대사 때문에 더 그 뒤를 못 봤어요. 너무 힘들다. 이 영화의 결말을 아니까. 그래요. 더 머릿속에 짓궂은 말들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 내가 그래도 연애사를 조금 아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할까 말까 근질근질한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니까 뭐. 근데 그 대사가 이제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이 평생을 살았다 온 것 같다는 그 말. 내가 사진을 찍으며 살아온 것, 이곳까지 오게 된 것 이렇게 모든 얘기하면. 운명이 다 너를 위해 맞춰져 있다. 어. 그래요. 이분 보험 팔면 잘 팔 것 같은 이런 느낌. 클린트 이스트우드. 내가 고객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다른 고객들을 만나온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당신을 위해 준비한 이 상품 뭐 이렇게 제가 이 상품을 팔기 위해 고객님을 만나기 위해 당신에게 그 믹서기를 팔기 위해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제가 긁었나요? 죄송해요. 여러분의 환상을 깨보고 재미가 있네요. 네. 하지만 한상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음. 네, 아무리 제가 깨보려고 해봤자 아무리 당신- 긁어봐라 내가 환상을 깨나. 저 이 원- 영화는 막 비난하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너무 아름답게 만들었. 그래서 이런 사랑도 있다라고 우리가 경험을 해보는 거고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현실은 그러기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항상 현실의 벽이 높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이 나오는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약간 해소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아니면 그걸로 내 인생의 가치가 변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대부분은 사실 다시 현실에 순응하고 어쩔 수 없는 뭐 그런 것들을 다시 느끼면서 또 비슷한 하루를 반복하지만 근데 이런 작품들이 있는 이유는 사실 이런 환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런 작품들이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론적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네, 어떤 형태든 네. 우리가 응원하고. 응원해야 되는 거 우리가 아니야? 응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너네 뭐 나한테 뭘 하는데 내가 잘 알냐? 얘기를 맞아. 그래 얘기 안 하니까 이제 빌보님은 연애를 얘기를 안 하시죠. 본인의 연애. 근데 술 많이 마시면 술 많이 마시면. 그때 한번 한 적 있죠. 네 그때 얘기를 할까요? 그때 얘기하면 불리해질 텐데. 그때?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요즘에 그 명태균 씨 있잖아요. 불리한 증거 나 하나 둘씩 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의 명태균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깐다고 한 적도 없는데 혼자서 그래요? 하여튼 뭐 약간 근데 우리 보면은 이제 결혼도 하셨고 하니까 뭐 그 친구지만 약간 좀 이렇게 귀엽게 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경험이 많으시니까. 네, 뭐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슬레이트 쳐주세요.